자, 엊그제 김무성 의원이 여야 11명을 모아가지고 지금 개헌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 4월 15일 날 총선을 할 때 국민이 개헌을 발안할 수 있는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자. 그런데 개헌에 관한 발의를 누가 하는가? 현재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이걸 바꾸는 것도 헌법사항입니다. 헌법사항, 헌법개정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법률로 안 되니까 그걸 국민들이 발의할 수 있도록 헌법 내용 중에 이걸 하나 집어넣자.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현행 대통령 중심제 단임제를 왜 이원집정부제로 이렇게 바꿔가려고 노력하는가? 그 부분에는 지금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퇴임 이후에 지금 저질른 게 걱정이 되어서 대통령 중심제를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를 그 대안으로 제시할 거고, 이원집정부제는 여야가 타협해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30여 개에 이르는 장관직을 다 나누어 맡고, 그러면서 여야가 너도 나도 그냥 갈라먹자. 이제 우리 원수 아니다. 화합하자. 이래서 박근혜 석방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 총선 이후에 좌파로 봐서는 이렇게 해서 그냥 영구 집권하는 방법입니다. 보수의 일부 떼주고요. 자, 이런 구도로 가게 됐을 때 현재 보수들이 제가 봤을 때 이 한국 사회의 기존의 핵심적인 보수의 가치들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원집정부제라는 이 명목하에 보수가 일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고, 그리고 사실상 사회 주도는 문패거리들이 좌파들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될 때 첫 번째는 이 국방 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즉, 그야말로 지금 한미 동맹이나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국가연합, 연방제 이런 부분의 틀이 주한미군 철수같이 이까지 다 포함해서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패가 만연화될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정권들이 재벌들하고 관계 때문에 항상 정권 마치고 나면 깜빵을 가는 게, 자살하는 게 거의 관행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제 한 명이 힘을 가지지 않은 권력이 나누어진 그런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이것은 슈퍼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정치인들 머리 위에 거대 자본이 자리를 잡아서 마음대로 그냥 꼭두가시처럼 부리는 일이 한국 사회에서 현실화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존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도 재벌들이 대통령을 포획해가 깜빵에 보내게 만들고 또 자신에 대한 범죄를 털어먹게 만드는데, 이게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그 언론 카르텔과 그 다음에 정치 카르텔 그리고 재벌 카르텔, 이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요, 이 사회의 법과 제도를 전부 그들을 위해서 운영하게 되는 형태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헌이라는 것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이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하나 희한한 것은 황교안이 1월 22일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자는 개헌을 제안하고 문한테 영수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 같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문도 만나주겠다 했고 실제로 둘이 만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깊숙한 이야기를 나눴을 거고, 그래서 서로 덕담하면서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황교안은 한국당의 정치 파트너로서 자신이 이번 총선에서 좀 무리수를 두는 것도 정권이 봐주고, 선거법 관련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주도권도 좀 행사하고,
그리고 또 선거에 그냥 적당히 저도 문은 황교안을 파트너로 해서 선거 이기면 개헌을 제안하면 한국당이 호응해서 개헌하는 그런 행태로 갈라 했을 거고, 이렇게 되면 지금 법적으로 여러 문제가 걸려있는 한국 최고의 재벌은 위헌 집정부제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법적인 문제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오게 되겠죠. 자, 이걸 원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 개헌 뭐냐 사쿠라냐 너도 입장 밝혀라 하니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된 거겠죠. 근데 또 김무성이가 그저께 또 들고 나왔습니다. 2월 11일 날 국회에서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 개헌 발안제를 도입하는 국민투표를 총선날 하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 총선날 국민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개헌을 하는 국민투표를 국회의원 뽑는 것과 국민투표를 한 자리에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왕에 투표하러 가니까 그 자리에서 개헌 투표도 같이 해라.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개헌을 할 사안이 필요하다면 그 개헌에 대해서 한 몇 년은 알려서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 이래야지. 그 국민들이 발안하는 부분이 개헌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개헌할 사항쯤 되면 국민이 그 개헌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발의하든 국민이 발안하든 대통령이 발의하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법을 고쳐야 된다. 그런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공청회가 열리고 여론조사가 되고,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서 발의하면 되는 것이지 국민이 발의한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 발의할 국민은 대한민국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국민입니까? 정치판에 사주를 받은 의용 국민들밖에 더 있겠어요? 지금 국민 발안 개헌 연대라는 조직이 있는데 경실련 등이 있다는데 그건 저는 뭐 때문에 그 짓을 하는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바꾼다고 나머지 정치 체제가 좋은 대안이 되어서 문제가 없을 거냐? 제가 말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대통령 중심제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대통령이 법을 어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고, 그리고 한 사회의 합의를 어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현행법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훌륭한 제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 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한다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어떤 제도를 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함량 수준 미달들이 다 대통령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를 탓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대목에서 문이 먼저 던진 개헌을 몰고 가기 위해 김무성이 교묘하게 총선 투표하는 날 개헌 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전체 정치 제도를 고치는 개헌이 아니라 개헌을 누가 발의하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국민에게도 발의해 주는 개헌을 하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의도 자체는 국민들 다수가 개헌을 원하고 그 개헌은 이원 집정부제다. 이런 방향으로 물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 국회의원이 붙어먹는 형태의 개헌을 하려고 그런다고 제 같은 사람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저것들은 여야가 없이 중간 정치 보수로서 무슨 장관 추천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눠 먹을 수만 있다 하면 아무런 지금 여야 야합도 조금도 꺼리낌 없이 하는 인간들이다. 이러니 그러기 우리가 우리 자리 때문에 밥그릇 때문에 개헌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했다. 요 쇼를 하려고 지금 그거를 느닷없이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제안이요. 이거는요 매우 불순합니다. 또 다른 숨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총선 때 여야가 이제 합의해서 총선이 끝나면 누가 이기든 개헌한다며.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 발의라는 그런 종류의 개헌을 하기 위해 이번에 개헌 투표까지 같이 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의혹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지금 문을 심판하고 문 정권의 실정을 평가하는 투표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선에 문이 이기든 황교안이 이기든 개헌은 어차피 한다. 근데 개헌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기 위해 국민들이 발언하도록 요거 한 개만 고치는 국민 투표도 한다. 이제는 개헌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문재인 심판, 문재인 탄핵, 문재인 조기에 끌어내린다는 이런 모든 목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에라 어느 놈이 되든 개헌한다는데 굳이 문을 심판할 필요도 없잖아. 그리고 야당을 굳이 찍어줄 이유도 없잖아. 여야가 있나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문재인의 민주당이 총선에서 자기들은 표를 직결시키고 중도나 보수에서 현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혹은 확 떨어뜨려버리는 물타기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걸 왜 보수에 있는 김무성이 같은 사람이 여상규 그리고 이주영 같은 사람이 아니냐. 이제 정치인으로서 수명이 끝난 자들이 그야말로 야권의 중진으로 개헌의 총대를 메어서 앞으로 개헌이 되고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그 자리에서 또 뭘 더해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이대로는 우리 정치판 퇴출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면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되어서 야당 몫으로 우리가 좀 챙겨먹는 그런 부분을 해먹자라는 욕심 때문에 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정계 은퇴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하면 이런 일에 나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김무성이 호남에 나간다? 자, 호남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이제 지역 감정을 극복하는 정치를 합시다. 이 김무성이가 이제 총선이 끝나면 여야가 화합해서 통일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러고 다닐 거예요. 결국은 총선장이 호남에 가서 개헌 쇼를 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런 자를 호남에 출마라고 부추긴 사람이 누구예요? 공간이 안에 있어요. 그 공간이 안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김형우나 이석영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개헌 논자일 거라고 봅니다. 이석영 씨는 내가 아직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형우는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개헌 논자입니다. 문 정권의 편을 들기까지 했어요. 개헌에 관해서요. 자, 그리고 지금 박형준은 친이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박형준이 지금 새보수당과 한국당 그리고 잡다한 세력들을 통합하는 혁신통치위원장이에요. 그 박형준이 지금 통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박형준도 개헌론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광화문 시위에서 범투본을 한 축을 차지하던 이재호, 정강훈 목사 밑에 사무총장 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재호가 최근에 통일국민연대를 만들어서 광화문에서 발을 살폈잖아요. 근데 그 조직도 결국 개헌론자들 조직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황교안이 개헌 이야기했지, 김무성이 이야기했지, 김영호 이야기했지, 박영준이, 이재호. 자, 이렇게 보자면 이석연도 결국 이명박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개헌해서 해먹고 싶은 사람들이, 더 해먹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문과 호응을 해서 문이 간절히 원하는 개헌을 우리는 야당에서 치고 나와서 할 거니까 개헌해서 각자 우리도 좀 정치 생명 연장하고 호가 호의를 좀 더 누리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개헌을 이야기한 황교안이나 김무성 등은 이건 야당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냐? 야당의 리더라고 할 수 아니죠. 사꾸라지요. 야합을 한, 야당의 지도자인 척 하면서 야합을 한 그야말로 이 야권에서 퇴출시켜야 될 인물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뿐만 아니에요. 기타 보수 정치인들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홍준표, 오세훈부터 김태호, 그리고 또 장외에 있는 우리 공화당은 뭐 입장 밝혔다는데요. 입장 한번 보내주세요. 자, 조원진, 우리 공화당, 그리고 또 친박신당을 만든다는 홍문종, 그리고 또 자유통일당 김문수, 정강훈 다 입장 밝혀야 된다. 그래서 견 찬성이냐 반대냐를 명확하게 하고요.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진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저자들도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일보는 뭐 홍석현이 뭐 삼성하고 가까우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조선 동아는 견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봐요. 자, 조선은 특히 보수 진영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는 리더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들이 그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우리 인정을 하든 말든. 그러면서 10월 달에는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국민혁명이라 했다가, 또 최근에는 뭐라고 합니까? 정광훈, 김문수 이 두 사람이 보수 통합의 걸림돌이냐 비판을 합니다. 또 그러다가 또 하루는 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보수가 이래가지고 자본들 잘 하겠냐 이야기를 하고, 또 황교안도 또 나무랍니다. 그래서 조선도 왔다리 갔다리 지금 아노미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 분명하게 조선이 보수 통합을 하라고 주도하고 앞장섰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선이 원하는 보수 통합은 견을 하기 위해서 통합하라는 거냐. 다 끌고 모아서 한 대 모아놓고 사실은 이게 견용이라는 사기냐. 아니면 조선이 아예 견 자체는 문정권을 심판한다라는 부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냐,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밝힐 필요가 있죠. 왜? 지금까지 조선은 문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보수 통합을 해야 심판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황교안, 김무성도 조선하고 특수관계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견을 언급하고 있는데 한 대 다 몰아가지고 이놈들이 견을 찬성해버리면 그야말로 자, 오늘 모이시오, 잔치 있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전부 총살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선 입장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 그동안에 돈 잘 벌었으면 입장 밝히세요. 예? 견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입장 밝히세요. 문재인 끝났다 이런 헛소리 개나 소나 닭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견에 대해서 찬성하나 반대하나 입장 밝히라는 겁니다. 그게 사꾸라내 아니냐라는 전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종로에 악수하러 다니면요, 황교안 보고 제 방송을 듣는 모든 시민들은 견 찬성하냐고 반대하냐고 입장 밝히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한국당의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버들 조선의 댓글란에 견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입장 밝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요 정치인들한테 전부 입장 밝히고 그 당의 홈페이지에도 도배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견 찬성하는 놈이냐 반대하는 사람이냐 요것만 남았습니다. 이걸로 확고하게 갈라가지고요. 솔직히 말하면 견 찬성하는 놈은요, 총선에 이겨서 견에서 붙어먹게 하는 것보다는 총선에서 탈락시키는 게 낫습니다. 한국당이 총선에 이겨서 견을 문하고 할 것 같으면 한국당이 총선에 지는 게 낫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순수하게 투쟁하겠다는 사람 한 50명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예? 붙어먹는 놈 150명보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지역구에 출마한 놈 전부 시장에 악수하러 오거나 길거리에 악수하러 오거나 전단지 나눠주면, 명함 나눠주면 견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묻고 난 뒤에 댓글이나 사무실 전화 문자로 전부 누가 어떻게 답합디다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견 찬성하는 놈은 전부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저 뉴스 브리핑은 앞으로 이 운동을요, 총선 때 분명히 전개하겠습니다. 견 찬성하면서 이긴다? 이길 필요 없어요. 져버려야 됩니다. 그런 놈은.